최순실 씨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인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1심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우흠. 항의 차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증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면서. 네, 내용이 좀 이게 특검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는데요.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게 도대체 뭘 묻는 거냐, 똑바로 질문을 해라 등등 좀 그런 내용들. 승마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 가보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 구체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딸에게, 정유라 씨에게 말을 내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그럼 내 말처럼 타라고 하지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말이 맞아요. 네, 또 특검이 차분하게 질문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그러니까 왜 새벽에 남의 딸을 데리고 갔냐? 라고 하면서 새벽에 정유라 씨가 갔던 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됐던 거다라고 하는 뜻의 얘기를 하면서 딸이랑 나랑 지금 싸움 붙이는 거냐. 나는 지금도 정유라 씨가 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한 거죠, 세게.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 구입했던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독일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 말을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든가 하지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특검이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심지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의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훼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사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최순실 씨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걸 착각하죠? 법정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로? 이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예전에 동네 슈퍼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 때 슈퍼 어머니 팟캐스트 뭐 이런 거. 괜찮다고. 아니 사실 포기한 거 아닌가요? 사실 다 내려가. 게 절대. 근데요 최순실 씨 고도의 수수인 것 보면요.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요. 일단 맨갑이에요. 멘탈이 그렇죠. 가벼워요. 네네. 25년 구형받잖아요. 네.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조폭들도 못 나와요. 일단 포기를 절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언하면서도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금 부정을 하거나 모른다고 넘어가는데 일단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2달 동안 259번이나 통화했냐 맞냐라고 했더니 대포폰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인정하면서 40년씩인데 그 정도 못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통화 내용을 묻는 건 실례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증인이.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나에게 실례다 묻는 거 묻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죠.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수사해야죠.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했더니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호텔을 삽니다. 최순실 씨가 호텔을 이제 매입하는데요. 그때 그 돈이 삼성이 코어 스포츠로 보낸 돈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관련된 비용을 정산 쪽 돌려줄 생각이었다라는 말까지 붙였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오히려 특검에게 여러 가지 짜증을 내면서 본인의 좀 분풀이를 하는 거지 특검의 어떤 그 추궁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작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제. 슬금슬금. 거기에 연기력까지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조카 장시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번에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 씨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사이에 단독 면담 일정표를 발견했는데 인정하냐 그랬더니 그 말은 안 하고요. 특검하고 장시호 씨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심한 것 같다. 즉 사전에 서로 형량을 좀 낮게 구형해 주기로 하면서 짜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누구 얘기예요? 최순실 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또 법에 대해서 들어간 지 한 1년 됐다고 또 사법고시 뭘 준비하고 있나 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재판받으면 웬만한 절차는 통달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통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통방을 하면서 거기 또 십수년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기수들. 그룹 스터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룹은 안 되죠. 이건 독방이거든요. 통방 스타일이라고. 통방. 이른바 이제 소통방. 네네. 거기서 다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또 교도관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교도관들도 또 슬금슬금 해갖고 오다 가다 하면서 한마디씩 해줘요. 툭툭. 그러면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쫙 해갖고 네. 퍼즐 게임 마치듯이 아, 스스로 그 터득을 해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갖고 그 오래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고 빵이라도 하나 받아 먹으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예. 그리고 또 특검이 작년 1월에 이제 그 박산진 그 당시 그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송수 당시 전무가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말구입 계약서를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 그럴 때는 또 불리할 때는 아니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로 일관했거든요. 예.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증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야, 같습니다. 근데 25년 구형받은 사람의 심리 네. 상태가 아니에요, 저게. 아, 그렇죠. 저 진짜 정도면은 뭐. 맨가리예요, 네. 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8672님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을 쥐락펴락 했는데 그 정도의 약과지요.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네요. 정말. 슈퍼맨갑이에요, 저 정도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안민석 의원의 얘기에 신뢰가는 게 밖에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은 힘이 안 빠지거든요. 뭐냐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으니까 아, 이거 살고 정치적 재판이고 뭐 하루 5년 10년 살아봐야 나오면 네. 인생 청춘 70서부터 했는데 든든하니까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래서 저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막 동료들끼리 할 때 보면 그 기승전 마무리가 이렇게 되거든. 몇 년 살고 나면 되지 않겠니? 뭐 그 최순실도 살 거 있으니까 예. 이런 얘기들 우리 그냥 우리끼리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뭐 소위 말해서 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뭐 그 안에서 쫄면 먹는 것도 아니고. 예. 최순실 씨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인데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1심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어허. 항의 차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증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면서. 네, 내용이 좀 이게 특검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는데요.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게 도대체 뭘 묻는 거냐? 똑바로 질문을 해라. 등등 좀 그런 내용들. 승마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 가보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 구체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딸에게 정유라 씨에게 말을 내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그럼 내 말처럼 타라고 하지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말이 맞아요. 네, 또 특검이 차분하게 질문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표를 발견했는데 인정하냐 그랬더니 뭐 그 말은 안 하고요. 특검하고 장시호 씨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심한 것 같다. 즉 사전에 서로 형량을 좀 낮게 구형해 주기로 하면서 짜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누구 얘기예요? 최순실 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또 법에 대해서 들어간 지 한 1년 됐다고 또 사법고시 뭘 준비하고 있나 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재판받으면 웬만한 절차는 통달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통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통방을 하면서 거기 또 10수년 산 사람도 있거든요. 무기수들. 네, 그룹 스터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룹은 안 되죠. 이건 독방이거든요. 독방이네. 통방 스타일이라고. 통방. 네. 이른바 이제 소통방. 네네. 거기서 다 얘기해줘요. 그다음에 또 교도관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교도관들도 또 슬금슬금 해갖고 오다가다 하면서 한마디씩 해줘요. 툭툭. 그러면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쫙 해갖고 퍼즐 게임 마치듯이 스스로 그 터득을 해가는 거죠. 대뜸. 그러니까 왜 새벽에 남의 딸을 데리고 갔냐? 라고 하면서 새벽에 그 정유라 씨가 갔던 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됐던 거다라고 하는 뜻의 얘기를 하면서 딸이랑 나랑 지금 싸움 붙이는 거냐. 나는 지금도 걔가 정유라 씨가 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한 거죠. 세게.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 구입했던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독일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 말을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는가 하지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특검이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심지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의 품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훼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사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뭐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최순실 씨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걸 착각하죠? 법정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로? 이게 수사해야죠.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했더니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호텔을 삽니다. 최순실 씨가 호텔을 이제 매입하는데요. 그때 그 돈이 삼성이 코어 스포츠로 보낸 돈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관련된 비용을 정산 쪽 돌려줄 생각이었다. 라는 말까지 붙였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오히려 특검에게 여러 가지 짜증을 내면서 본인의 좀 분풀이를 하는 거지 특검의 어떤 그 추궁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작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기술 네. 들어간 거죠 이제. 슬금슬금. 거기에 연기력까지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장시호 조카 장시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번에 장시호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 씨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사이에 단독 면담 일정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예전에 동네 슈퍼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 때 슈퍼 어머니 팟캐스트 뭐 이런 거. 괜찮다고. 아니 사실 포기한 거 아닌가요? 뭐 사실 뭐 다 이렇게 절대. 근데요 아주 최순실 씨 고도의 수수인 것 보면요.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요. 일단 맨갑이에요. 멘탈이 그렇죠. 가벼워요. 아니, 네. 25년 구형받잖아요. 네.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조폭들도 못 나와요. 아니 일단 그 포기를 절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언하면서도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금 부정을 하거나 모른다고 넘어가는데 일단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2달 동안 259번이나 통화했냐 맞냐라고 했더니 대포폰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인정하면서 40년씩인데 그 정도 못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통화 내용을 묻는 건 실례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증인이.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나에게 실례다 묻는 거 묻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죠.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청와대 그거는 출입한